2025년 5월 20일 화요일, 나는 어머니를 서울에 있는 병원에 머리 시술을 하기 위해서 오전 11시쯤에 집을 나섰다. 2년 전쯤에 무거운 거를 드시다가 허리에 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던 어머니를 위해 1박을 병 간호하며 병원에서 밤을 새본 경험이 나에게는 있었다. 그때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일어나서 긴박하게 119를 불러서 급하게 모시고 응급실로 직행해야 했기 때문에 병 간호를 위해 밤을 새기 위해 속옷이라든지 세면도구라든지 하나도 준비해 가지 못해서 너무 힘이 들었었다. 결국은 하룻밤 만에 간병인 쓸 수 있는 호실로 어머니를 옮겨드리고는 병원을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는 입원 전까지 2달 동안이 준비 여유 시간이 있었고, 작은 캐리어에 잠을 자기 위한 담요라든지 속옷과 그 외 기타 등등 병원에서 밤을 샐 준비물 등을 싸갈 수 있는 시간이 넉넉했다. 예전에 하룻밤 어머니를 병 간호하며 호되게 당했던 기억 속에 그 교훈은 잊었었던 것인지 이번에는 준비해서 가는 거니까 걱정 없겠지 하는 안이한 마인드로 출발을 했었던 것 같다. 이제와 결과적으로는 실소가 터져 나올 정도로 웃기면서 어리석다라고 느꼈던 것은 이번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문제 없겠지, 여유있게 그동안 어머니랑 여행 한 번 못 갔었는데 병원에 있는 식당에서 나오는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즐겁고 여유있게 다녀오자 하며 병 간호하며 중간에 여유 시간에 타먹을 커피 스틱도 한 움큼 들고 갔다는 것이다. 나중에 이 한 움큼의 커피마저 철근처럼 느껴질 만큼 호되게 당하고 왔다는 것이다. 어머니 병 간호하려고 병원에 3박 4일을 있어야 하는데 커피를 챙겨서 간다? 퇴원을 하고 난 뒤 한참 뒤에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때의 내 자신이 우스워 보이고 한심하기까지 하다. 커피 마실 시간은 둘째치고라도 하룻밤만이라도 맘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그 병원에 몇 차례 어머니 병을 진찰하기 위해 병원에 몇 번 방문하였고 잠시 동안 들렀었던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6개월 전에 백내장 수술을 하셨고 수술은 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얼마 후 갑자기 어머니께서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난다고, 그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겠다고 고통스러워 하셨다. 그로 인해 집 주변의 병원은 다 돌아다녀 봤던 것 같다.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귀에서 이명소리와 동시에 눈도 살짝 부어오르시고 시력도 안 좋아지셔서 안과도 2군데나 가보고 나중에는 신경정신과에 들러서 이명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호소하고는 잠 잘 오는 약을 처방받아 먹고 다니셨다. 가보는 모든 병원에서 도저히 이상함을 찾을 수 없다고 우리더러 큰 병원에 가서 진찰해보라고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병원 첫날 오전에 도착하여 원무과에 들러 입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4인실을 사용하고 싶었는데
2인실밖에 안 남아있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2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4인실은 한 30만원, 2인실은 50만원 정도 했던 것 같다. 1인실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가까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난다. 아직 병실 청소가 되지 않았다 하여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병원 내 의자에 앉아 병실 청소가 끝났다고 몇 호실로 올라오라는 병원 문자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 1층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친 가족을 이끌고 병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와 어머니도 그들 속에 들어가 원목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약 2시간 뒤에 병실이 청소가 완료되어 올라와도 된다는 전화를 받고 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정해진 호실로 들어서게 되었다. 2인실이라 4인실에 비해 가격이 비싸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얌전하시고 조용한 분들이셔서 나는 마음에 들었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어머니께 링겔 주사 바늘을 꽂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인지 몰라도 간호사가 어머니 손등에 핏줄을 찾지 못해 바늘을 여기저기 쑤셔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어머니께서 많이 아파하셨다. 간호사는 어머니께 연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이러한 점이 많이 기분이 상하셨는지 나중에 가서 큰 문제가 터지고 만다. 아무튼 어머니 손등에는 큼지막한 시커먼 피멍이 들게 되었다. 정확히 약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시술 준비를 위해 어머니께 병원 측에서 준비한 약을 복용하게 하였는데, 이 약이 피를 묽게 하는 약으로 이로 인해 더욱더 손등에 피멍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머니는 2가지 시술을 받으시기로 되어 계셨다. 한 가지는 오른쪽 눈 뒤에 있는 혹에 대한 시술이었고, 다른 하나는 머리 안에 동맥과 정맥 사이에 미세한 틈이 생겨 피가 오가게 되었다는데, 암튼 자세히는 기억나진 않지만 이 2가지 시술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 둘 중 나중에 언급한 시술은 시술하기 전 MRI를 찍어서 전에 비해 그 상태가 자연스럽게 호전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시술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번 첫날에 MRI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날 이야기로는 오전 11시쯤에 찍기로 되어 있었다. 그로 인해 MRI를 찍기 위해 단식을 해야 해서 어머니께서는 12시쯤에 나오는 병원 밥을 먹지 못하게 되셨다. 처음에는 11시에 찍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거니 하고 참고 기다렸다. 그런데 말이 또 달라졌다. 오후 2시나 3시쯤에 MRI를 찍게 되실 거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넘어도 도무지 아무런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다. 안 그래도 어머니는 이날 아침 또 많이 드시질 못하셨다. 물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 어머니께 조금만 더 참으시라고 버티라고 말하는 내 마음도 타들어갔다.
어머니는 많이 힘이 드셨는지 간호사에게 도대체 언제쯤 MRI를 찍을 수 있는 거냐며 목이 말라 힘들다고 연달아 물어보셨다. 그 간호사는 어머니께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에 답변하기에 지쳤는지 나중에는 짜증 섞인 말투로 할머니 제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죄송해요. 라며 짜증을 내며 자리를 피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오후 7시가 지나서야 MRI를 찍으러 가실 수 있게 되셨다.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다. 나에게 그냥 5시 지나서도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냥 취소하고 도망가자라고 어머니께서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다. 나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미칠 지경이었다. 어머니께서 고통스러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작은 병원은 싫다고 굳이 큰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자 소원 하셔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내 기억에 2인실 하루 입원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지금껏 고생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어머니를 진정시켜 드려야 했는데 정말 많이 힘이 들었다. 어머니가 원해서 큰 병원 왔는데 이제 와서 그냥 가자고 하면 어떡하냐고 내가 어머니께 짜증도 내었다. 거기다 아까 간호사는 어머니가 자꾸 똑같은 이야기를 해서 퉁명스럽게 대하다 보니 어느덧 어머니께서는 울먹이는 게 느껴졌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불편한 라꾸라꾸 같은 침대에서 선잠을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나 또한 피폐한 상태였기에 포기하고 집에 가자는 어머니의 말씀이 솔깃하긴 했지만 여지껏 쏟아부은 정성이 아까워서라도 시술을 받아야만 했다. 암튼 그렇게 MRI를 찍고 난 뒤에 원래 하기로 한 시술 2가지를 모두 해야 한다는 결론이 서게 되었다. 시술은 그 다음날에 하게 되었는데 이 시술 또한 처음에는 오전에 시술하러 들어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또다시 그 시간이 밀리더니 결국은 오후 5시 이후에나 시술을 받으시게 되셨다. 이날 시술 받기 전에도 금식을 해야 했는데 오전에 받기로 해서 일단은 병원에서 나오는 아침 병원밥을 거르게 되었고 오후쯤으로 시술 시간이 늦춰졌다는 이야기에 또 12시쯤에 나오는 병원밥을 먹지 못하시게 되었다. 결국 오후 5시 이후에 시술을 받으시게 되셨는데 이로 인하여 오후 5시쯤에 나오는 병원 저녁밥을 또 거르시게 되셨고 이후에 저녁 늦게쯤 병원 내에 있는 죽집에서 내가 전복죽을 사서 어머니께 드리게 되었다. 어떻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사람을 거의 하루 정도를 굶게 만드는 것인지 의문이었고 간호사들도 그 불친절함까지 더해져 나 또한 정신병이 올 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였다. 이틀 동안이 고초로 만신창이가 된 어머니와 나는 하루 종일 병실에 누워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시술을 받으신 뒤에도 병실에만 누워 있으니 답답해 미치겠다며 나에게 바람을 쐬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는 힘들어 죽겠다고 제발 가만히 좀 누워 계시라고 짜증을 부렸다. 문제는 그날 저녁에 일어나게 되었다. 갑자기 어머니께서 고함을 치시며 간호사 2명에게 화를 내시는 것이었다. 어머니께서 화를 냈던 존재 중 하나는 어제 어머니가 계속 같은 질문을 반복해 물어보는 것이 싫어 짜증을 냈던 간호사였고 또한 간호사는 어머니 손등에 링거 주사 바늘을 놓던 간호사였다.
어머니 손등에 핏줄이 잘 안 잡혀서 계속해서 어머니 손등에 바늘을 여기저기 꽂다 보니 그로 인해 어머니가 화가 많이 나신 듯해 보였다. 하지만 단순한 화는 아니었다. 뭔가 어머니께서 다른 분이 되신 것처럼 변해져 계셨다. 생전 안 하시던 욕도 하시고 손등에 링거 바늘을 잡아 빼려 하시기에 내가 제지하였더니 어머니께서 나에게 너 이놈들 편 드는 거냐? 하시며 노발대발 하시었다. 난 너에게 정말 실망했다. 이 바보 새끼야.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짓 보면 경찰들이 너 잡아간다 등의 욕과 어서 옷을 달라시며 집에 택시 타고 가자고 하시며 계속해서 내 손을 뿌리치시고 침상에서 일어나시려 하셨다. 80살이 넘으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운이 좋으실 줄은 처음 알게 되었다. 나랑 간호사 2명이 붙어서 어머니를 일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느라 진땀을 빼게 되었다. 간호사 하나가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가 선망이 오신 것 같다고 중얼중얼거렸다. 잠자코 계속 듣던 내가 도대체 그놈이 선망이 뭐냐고 되물었더니 잠시 동안 마치 치매에 들린 것 같이 행동하는 것을 선망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간호사에게 난동 부리지 않도록 어머니께 수면제 처방을 부탁하였더니 잠시 뒤에 젊은 의사 선생이 들어와서는 선망에는 수면제 처방을 하게 되면 그 증상이 더 악화가 된다며 수면제 대신 진정제 주사를 조금 놔주었다. 간호사들도 한 30분 정도 도와주는 척 하다가 어느새 내 주변에서 모두 달아나 버렸다. 시술 뒤에 2인실 병실에서 바로 6인실 병실로 옮겨지게 되셨는데 병실이 떠나갈 듯이 난동을 부리시며 간호사들이 나한테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곤 하셨다. 바로 옆에 분들도 많이 피곤해 하셨을 것 같다.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옆에 아주머니들이 다 봤다라며 증인이라며 계속해서 커튼을 걷어내며 물어보시려고 하셨다. 제지하는 내가 쪽팔려서 죽고 싶었다.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어머니가 골아 떨어지실 때까지 똑같은 패턴으로 50분 난동을 부리시고 그 뒤에 20분 정도 주무시고 또다시 40분 내지 50분 정도 난동 부리시고 20분 또는 30분 정도 골아 떨어지시기를 반복하셨다. 결국은 내가 어머니 위에 올라타서는 어머니를 못 움직이게 두 손을 꼭 붙잡고 밤새 있어야만 했다. 밤새 무섭고 걱정돼서 어차피 잠도 잘 수가 없었다. 선망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혹시나 계속 이렇게 되시는 거 아닌지 걱정이 되었고 혹시나 시술이 잘못되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공포감까지 밀려왔다. 어제 어머니가 MRI 찍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자고 부탁하셨을 때 그때가 계속 떠올려지며 그냥 그때 입원비 아까워하지 말고 도망갔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다음 날이 되자 조금이나마 어머니께서는 얌전해지셨다. 하지만 아들인 나도 잘 몰라보시는 것 같고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몇 시인지 왠지 치매기가 덜 풀린 상태이신 것 같았다. 이미 옆 병실까지 어머니 난동 상황이 알려진 것 같아 그냥 그날 퇴원해서 집에 가겠다고 의사에게 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하룻밤을 결국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모든 쪽팔림을 하루 더 감내해야만 했다. 간호사들도 나를 무서워하듯 피해 다녔고 무언가 부탁하러 간호사들 코앞까지 다가가도 나와
눈도 안 마주치고 건성건성 대답하였다. 다음 날이 되어 여성 의사분 한 분이 오셔서 나에게 선망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어머니와 같이 연세가 많으시고 수술이나 시술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선망이 올 수 있다고 하였다. 퇴원하시고 집에 가시면 증상이 빨리 완화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답답해 하시는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시며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병동이라도 자주 꾸준히 돌아다니며 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라고 주문하셨다. 전날 저녁부터 난동을 부리시느라 체력이 다하셨는지 다행히도 낮에는 거의 대부분 잠이 드시거나 조용히 계셨던 것 같다. 물론 나도 어머니가 빨리 완화되도록 깨어 계실 적에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병동을 돌아다니며 어머니가 답답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전날 밤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녁에 한 차례 난동이 있었다. 내가 잠든 사이에 어머니께서 병실을 탈출하시어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다가 간호사들에게 잡힌 거 외에는 그날 밤은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는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 병실을 나가 간호사들한테 물어보시고 싶으셔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셨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눈을 떴을 때에는 한 간호사가 나를 급하게 깨우며 어머니가 병동에 혼자서 돌아다니고 계신다고, 혼자 걸어 다니시다가 넘어지시면 큰일 난다고 주의를 주고 있었고, 어머니는 간호사 2명이 도움을 받아서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들어가고 계시고 있었다. 그 이후 시술이 잘 되어졌는지 확인차 MRI를 한 번 더 찍게 되었고, 병원 키오스크에 병원비 한 90만원 정도를 납부하고 병원을 도망치듯 나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와 나는 무사히 퇴원하여 집에 오게 되었고, 집에 온 뒤로 어머니는 이틀 정도 뒤에서야 정신이 온전해지실 수 있었다. 어머니 귀에서 들리던 박동성 이명 또한 전에보다 많이 완화되어 어머니도 만족해 하셨다. 그로부터 한 달 뒤쯤 시술 이후 상태가 얼마나 호전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시술은 잘 되었는데 아직 한 번 더 시술을 해야지만 더욱더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의사분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시술 비용도 문제고 어머니 연세 또한 많으셔서 지금 상태가 편하시면 굳이 더 받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나 또한 또다시 어머니와 병원 신세를 지어야 한다는 것으로도 소름이 돋았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시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머니께서는 고민 중이신 것 같아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다. 어머니와 3박 4일 지내는 것으로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곳에서 어머니보다 더 위중한 병으로 인해 오랜 시간 병원 생활 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건강이 최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보게 되었다. 혹시나 내 주변에 나와 같은 노인분들을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병원에 모셔가게 된다면 그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였다. 나름 준비를 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병원에 갔지만 사실 나는 게을렀었던 것 같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귀찮더라도 어머니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바깥 공기를 자주 쐬게 해드렸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께는 상태가 많이 심하지 않으시면 웬만하면 몸에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여기를 고치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고치니 또 문제가 생기고 하니 어느 정도 건강해졌다라고 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어디까지나 나 개인이 생각일 뿐이다.